안녕하세요. 이현우의 MLB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야구 분석 교육을 하고 있는 디에고 베이스볼의 정대성이라고 합니다. KBO와 롯데자이언츠에서 데이터 분석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실제 프로에서 쓰이는 데이터와 함께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야구 분석가들이 다루는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맹활약을 했던 켈리 선수 코드를 입력하면 좌우 상대로 구종별로 어디다가 많이 던졌는지, 숫자별 구속 변화는 어땠는지, 무브먼트는 어땠는지 자기만의 것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디에고 베이스볼로 초대합니다. 포스팅으로 빅리그 진출을 노리는 이정우 선수에게 매치가 관심을 보이고 나섰습니다. 억만장자 구단주를 가진 뉴욕 매치는 왜 이정우 선수를 노리고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일이었죠. 드디어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리그 포스팅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30일 동안 이 메이저리그에서 이정우 선수를 영입을 원하는 팀들과 협상을 벌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포스팅 소식과 함께 뉴욕 포스트의 존 헤이먼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많은 팀들이 이정우 영입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관심을 드러내는 이유 역시 KBO 리그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왔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렇죠. 2017년에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인으로 데뷔해서 7시즌 동안 꾸준히 출전하면서 이정우 선수가 정말 좋은 성적을 쌓아왔고 만으로 25이라는 정말 최단 기간 루트를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통산 성적을 살펴보더라도 1181안타 65홈런에 69도루, 타율이 무려 3할 4푼이고요. OPS는 0.898. 이 WRC 플러스로 봤을 때도 143.3을 기록했으니까 토종 중견수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의 기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매년 발전하는 성적으로 이제 2022년이죠. 지난해 MVP와 타격 5관왕을 차지했고, 올 시즌에도 역시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혀 꺾이지 않은 메이저리그 팀들의 관심, 20개 구단 이상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시즌 중간중간 이 고척돔으로 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직접 파견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헤이먼에게 이제 언급이 된 팀들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양키스 등이었지만 또 한 명의 다크호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제 뉴욕 매치인데요. USA 투데이의 밥 나이팅게일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매치는 한국인 중견수 이정우에 큰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동안 야마모토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는 꾸준히 들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매치가 이정우 선수에 관심이 있다고 해외에서 유력 기자가 말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뉴욕 매치라는 구단, 이제 FA 시장에서 항상 태풍의 눈이었던 팀으로 유명했는데 왜 그런지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매치 같은 경우에는 뉴욕을 연고지로 쓰는 구단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돈을 많이 쓰는 구단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만 지난 2020년에 메이저리그 구단주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아무래도 스티브 코엔이 인수를 하면서부터 이 더 FA 시장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24억 달러의 매치를 인수를 했고, 이 스티브 코엔이라는 구단주가 개인 재산만 무려 175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23조 원이래요. 23조 그리고 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올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네. 코엔의 재산은 이 공개된 재산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메이저리그 구단주 중에서는 압도적인 재력을 가진 이 구단주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쓴 돈도 정말 많았었죠.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건 역시 린도와의 연장 계약이었는데 무려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슈어저라든지 벌랜더라든지 FA 시장에 나와 있는 최대어들을 모두 다 쓸어 담으면서 전력 보강에 성공을 했었는데, 2023 시즌 페이롤이 무려 3억 4,10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사치세 전혀 신경 안 쓰는 모습으로 이제 유명해졌었는데, 올 시즌 근데 성적은 또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자 곧바로 이제 주식 투자 고수답게 모두 손절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슈어저도 트레이드하고 벌랜더도 트레이드를 하면서 내년 시즌에는 한숨 이제 쉬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체질 개선에 나선 뉴욕 매치의 모습인데요. 그랬을 때 아니 체질 개선 한다면서 왜 이정우 선수를 영입하려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 디애슬레틱의 매치 담당 기자인 윌 셰먼 말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윈터 미팅을 통해서 매치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바로 투수력 보강, 그리고 바로 수비력 보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치는 수비력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외야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비력이 좋고 공격에도 도움이 되면서도 중견수 경험이 있는 선수를 원한다 라면서 이정우가 그 틀에 딱
딱 들어맞는 선수라고 언급을 또 했더라고요. 그렇죠. 매치의 외야 수비를 한번 살펴보면은 DRS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16점이었고요. OAA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전체 21위에 그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야 수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리그 거의 최하위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랬을 때 지금 뎁스 차트상 매치의 전문 외야수는 뭐 브랜든 니모 그리고 이제 스탈링 마르테 이 두 선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코너웨어로 나오는 선수도 뭐 제프 맥닐 정도 이 정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르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워낙에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매치와 대형 계약을 맺긴 했습니다만 많은 부상으로 인해서 올해는 86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어느새 만으로 35살이 된 상황이죠. 그쵸. 코너 외야수로 자주 나섰다지만 제프 맥닐 선수의 원래 포지션도 2루수고 스턴스 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시즌 맥닐이 원래 포지션인 2루로 계속 나오는 것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외야수인 DJ 스튜어트가 있긴 한데 사실 수비력이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커리어 내내 외야수보다는 지명타자로 훨씬 더 많이 기용이 된 선수입니다. 그래요. 여기 뭐 유망주 로니 마우리시오 같은 경우에도 내야에 자리가 없어서 외야로 나간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경험이 좀 많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쭉 살펴봤을 때는 확실히 외야수가 추가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중견수가 가능한 이정우 선수를 영입을 했을 경우에는 마르테가 혹시나 이제 또 부상을 입었을 때를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브랜든 니모가 물론 중견수 수비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애초부터 사실 좌익수로 훨씬 더 많이 기용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니모를 코너로 보내면서 좀 더 공격 쪽에 초점을 맞추게 이렇게 라인업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스턴스 사장이 특정 포지션에 중복자원 영입하는 거 꺼리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미 중견수인 니모 있기 때문에 뭐 이정우 선수 영입할 가능성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요것도 일단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우 선수의 고별 경기 때 고척돔에 스카우트를 보낸 5구단 중에 하나가 바로 뉴욕 매치라는 점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매치가 지금 외야수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봤는데 과연 매치와 이정우 선수의 궁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필요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외야 수비 보강도 보강입니다만 매치가 이정우 선수의 영입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야마모토 영입에 관심이 있는 이유와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일단 앞으로 최소 한 시즌 정도는 숨고르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빠르게 이제 다시 한번 포스트 시즌에 도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정우 선수라던가 야마모토 선수라던가 이 해외에서 어린 나이에 포스팅으로 풀린 선수들을 선점한 다음에 이 선수들이 빅리그 적응을 마치고 전성기를 맞이할 때쯤에 다시 한번 달리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요. 여태까지 뭐 FA 시장에서 큰 돈을 주긴 했다지만 대부분 뭐 단기 계약 위주였고 2024 시즌 끝나면 페이로이 또 싹 비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확실히 이정우 선수가 매치가 원하는 핏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적응기를 거친 다음에 전성기 때부터 전력에 도움이 되면 되지 않겠냐? 뭐 이 정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 있는 오타니 선수에게 최근에 다시 한번 비딩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이유도 이런 부분까지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토라던가 스넬이라던가 이런 30대라던가 아니면 좀 베테랑 선수들의 영입을 꺼려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매치 같은 경우에는 센가 코다이 5년 7,500만 달러 계약을 해서 첫 해부터 딱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시장에 투자하는 거 효과가 있구나 이걸 또 몸소 느낀 구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아시아 시장에 매치가 관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고요. 실제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정우 선수의 몸값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니까 이정우 선수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뉴욕 매치의 이정우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정우 선수의 몸값 지금 이제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걸 제가 쭉 봤을 때는 예상보다 저희가 예상하기는 뭐 5년에 5천만 달러 아니면 5년에 뭐 6천만 달러 이 정도 이상이 또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확실히 슈퍼스타 그리고 쇠복이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스토브리그에서 지금 외야 FA 자원이 굉장히 드물다는 것도 맞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저희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